지난 시간에 우리 이산항열 변수의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산항열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뭐냐?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어떤 학교에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얘네들이 수학 시험을 본 거야. 근데 A반에 있는 두 명밖에 없어. 두 명은 100점과 빵점을 맞았고 B반에 있는 두 명은 둘 다 50점을 맞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얼마냐 하면 요렇게 둘의 평균은 50점이죠. 그 다음 요렇게 둘의 평균도 50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평균, 즉 기대값에 따르면 평균이 둘 다 50점이니까, 그지? 두 반의 성적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물론 평균만 놓고 보면 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자, A반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와 아예 포기한 친구 두 명이 있는 거고요. B반은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않는, 그지?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시험 시간에 보여주는 두 명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봐, 평균이라는 대표값이 이런 A반과 B반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가 있냐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점수가 다닥다닥 모여 있는 거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그죠?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점수들이 떨어져 있는 거지. 평균은 이런 걸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말이 이상하다. 뭐 어쨌든 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했어. 이 점수들 간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지? 사실은 그냥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뭐 하나의 대표값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평균으로 정한 거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편차라는 개념입니다. 이 편차는 뭐냐 하면 각각의 점수에서 걔네들의 평균을 뺀 값입니다. 요 m은 평균이 영어로 mean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mean의 약자 m을 쓰는 겁니다. 그럼 봐. 이 점수들의 편차를 구해보면 얘는 100에서 50 빼는 거니까 50이고 얘는 0에서 5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0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0, 0이겠지. 아, 이래놓고 보니까 우리가 편차라는 거를 구해놓고 보니까 이 반은 평균으로부터 50점 위, 50점 아래에 있는 두 놈이 있는 거고 이 반은 평균과 똑같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재밌더라 이거야. 편차를 보면 되겠구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면. 그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편차들을 적어놓고 눈으로 쓱 봤을 때 이쪽 반의 편차가 이쪽 반보단 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막 한 반에 막 100개씩 있다고 쳐봐. B반도 100개, A반도 100개. 그걸 눈으로 쓱 본 다음에 이쪽 반이 저쪽 반보다 편차가 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건 말 못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편차들을 다 더해서 다 더한 그 값만 갖고 비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편차들을 다 더하면 항상 0이 나와요. 자, 왜 그런가 볼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하게 x1과 x2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 이거 나누기 2가 이꼴 평균 m이잖아. 맞아? 그럼 편차라는 건 x1 빼기 m과 그죠? x2 빼기 m인데 이 둘을 더해버리면 x1 더하기 x2 빼기 2m이 됩니다. 근데 봐. 2배의 m이라는 게 결국 x1 플러스 x2 아니냐 이거야. 이거 0 나오더라 이거지. 이건 데이터가 몇 개가 있더라도 뭐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해보면 전부 0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거야. 편차를 그냥 더하면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이 A반과 B반 이 점수들 간에 떨어진 정도를 표현할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하면 편차들을 제곱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편차들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썸해줬다 이거야. 더해줬다 이거야.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질문이 많아요. 선생님, 이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기 때문에 다 더하면 0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왜? 우리야 어차피 떨어진 정도만 보는 거지 마이너스 쪽으로 떨어져 있는 건지 플러스 쪽으로 떨어져 있는 건지는 관심 없다 이거야. 그러면 왜 편차를 제곱합니까? 그냥 편차의 절대값을 하면 되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통계학을 배우시게 되면 뭐 우리가 평균, 분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량을 배우게 되는데 그 통계량들끼리 서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편차를 절대값 취하는 것보다는 제곱하는 게 편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냥 외워라. 편차 제곱을 우리가 그저 갖고 노는 거지 절대값 편차를 갖고 노는 게 아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알겠습니까? 따라서 그냥 나중에 복잡한 통계량을 배울 때에 편차를 제곱해서 썸한 것이 절대값을 썸한 것보다는 더 편하구나. 편한 계산, 수월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 지금 이해가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지 대학교 통계학을 배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편차 제곱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절대값은 잊어버립시다. 자, 그런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하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이 편차들을 제곱했더니 무려 2500이 나오더라 이거야. 물론 얘는 빵빵이지만. 그럼 이거 두 개만 더하더라도 얼마야? 5000이야 5000. 야, 너무 큰 값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꿨냐 하면 싹 다 편차 제곱을 더한 다음에 뭐 n개의 데이터가 그러면 이게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됐죠? 자, 이제 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면 여긴 2500이네. 그지? 여긴 얼마야? 여기는 빵이지. 그럼 봐. 편차 제곱이 큰 쪽이 더 많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빵점이니까 완전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편차를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는 것도 뭐니까? 너무 값이 크니까 그걸 또 평균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한 거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봐라. 분산이라는 게 분산. 분산이라는 건 우리가 뭐냐 하면 얘를 흔히들 Vx로 씁니다. 그죠? 확률 변수 x의 분산. 그래서 이 V는 사실 이게 영어로 베리언스예요. 분산이. 베리언스기 때문에 V를 쓰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죠? 학생들 그지? 분산이기 때문에 V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분산은 바로 위에서 구해봤던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봅시다.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우리 맨날 봤던 예제를 한번 볼까? 자, 확률 변수 x가 0, 1, 2를 갖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전 2개 던지기 시행해서 앞면의 개수. 그지?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되냐 하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얘네들의 기대값이 얼마라는 거. 기대값이 1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값 구할 때 이미 배웠어요. 그죠? 이게 이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 편차들을 우리가 요 밑에다 한번 써볼까? 편차들을 써보면 0에서 1을 빼는 거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0,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편차가 되겠지. 편차. 그러면 편차 제곱은 뭐가 되냐 이거야. 편차 제곱은 당연히 1, 빵, 1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지? 그러면 분산이라는 것은 뭐였냐?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랬으니까 자, 이 평균이라는 게 사실은 개수로 나누는 건데 확률 분포에서는 저 평균, 즉 기대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하면 확률 변수에다가 걔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버렸지. 그럼 얘도 똑같다 이거야. 이거 봐. 얘는 기대값, 엄밀히 말하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x에서 m을 뺀 거에, 그죠? 요 x를 우리가 대문자로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x에서 m을 뺀 거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죠? 그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봐. 요 1과 걔가 나올 확률 4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맞아? 그지?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편차 제곱이 1이 나와야 되려면 x가, 확률 변수 x가 0이어야 되고 확률 변수 x가 0이어야 되는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맞아? 그 다음 더하기, 당연히 여기는 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은 또 뭐가 되겠어? 그 다음은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 0,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산을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확률 분포에서 구할 때에는 편차를 구하고 편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이 편차의 제곱과 그것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다 곱해서 모두 다 sum 해버리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이겁니다, 이거. 됐지? 그럼 분산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봐. 그럼 표준 편차란 뭐냐 이거야.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던 편차들을 전부 다 제곱을 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낸 거잖아. 그래서 멀쩡히 있던 애들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분산 vx에다가 뭘 씌워줘? 요렇게 루트를 씌워주더라 이겁니다. 요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산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 m을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시그마 x라고 읽는데 이게 그리스 문자에서 소문자 s예요. 그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영어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거든. 그죠? 스탠다드. 발음 꼬인다. 그죠? 데비에이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를 씁니다.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스몰 s의 x, 그래서 시그마 x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 그럼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분산의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표준 편차도 커질 테고, 따라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더 심한 거지.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됐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 보자 이거야. Vx라는 이 분산 x가 기대값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대값 x-m 제곱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느냐? 자, 시그마, 그죠? 시그마 얘는 xi 빼기 m이죠. 그죠? 예, 요놈의 제곱 곱하기 pi. 요건 확률.
요건 확률 변수, 얘는 걔네들의 평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지? 응? 요걸 이렇게 올려볼까?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봐. 얘를 주르륵 전개를 하면 xi 제곱 그 다음에 한 번에 갑시다. pi 빼기 emxi pi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m제곱의 pi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시그마를 하나씩 다 풀어 제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i가 관계없는 얘네들은 상수잖아. 그죠? 여기가 전부 다 i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i, pi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얘는 m제곱의 시그마 뭐가 돼요? p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봐. 얘는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걔가 나올 확률을 곱했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바로 x제곱의 기대값이다 이거야. 그치? 응. 빼기 2m에 얘는 뭔 줄 알아?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썸했지. 이거 기대값 x더라 이거야. 그지? 플러스 m제곱에 얘는 뭐야? 확률 값들만 다 썸했지. 이거 뭐라 그랬어?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 얘네들은 1이더라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놈이 결국 네 m이다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2x제곱, 즉 x제곱의 기대값에서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 바로 분산이다. 분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분산은 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 하면 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겁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문제 있잖아. 그지? 아까 봤던 문제를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아까 x가 얼마였어? 0, 1, 2였지. 그 다음에 px가 뭐였냐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 구해볼까? 자, x제곱은 0, 1, 4네요. 그러면 기대값 x제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0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얼마야? 이건 0이고 이건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되겠네요. 근데 기대값은 우리가 1인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따라서 분산은 얼마가 되는 거야? 분산은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2분의 3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2분의 1이 되더라.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시그마 x는 뭐가 되겠어? 시그마 x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됐지? 네. 이렇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뭐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나타낸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며 제평평제 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상입니다.